사실 얘네들만 잘 지켜줘도 진짜 이쁘고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웅입니다. 오늘은 뉴욕 일상 이런 브이로그 말고 다른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올리려고 했었던 영상들의 주제가 유학 관련 팁, 그리고 뉴욕 브이로그, 그리고 제 전공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전부 대부분 뉴욕에 관한 영상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학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제 전공을 공부를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이랑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디자인 쪽이랑 좀 거리가 먼 일을 하고 계셔도 건축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영상 끝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모든 내용은 얘네들만 잘 지켜줘도 진짜 이쁘고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첫 번째 룰은 선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 선 맞춘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각 잡는다라고도 하죠. 그냥 문장이나 그림들이 어떠한 딱딱 그 프레임 안속에 이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건축대 초반에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엄청 그랬고, 저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진짜 끔찍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는데, 제 모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스프레드는 이렇게 프로젝트의 내용과 그 다음에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자들에 그냥 그 안에 딱딱 넣어줘서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흐름이 일정하게끔, 이게 학기 중에 만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촉박했어요.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드로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여백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엄청 미니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맞추는 거든 이런 드로잉들,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그냥 그 프레임 안에 이쁘게 잘 넣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딱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게 딱 맞춰서 들어가면 보기도 편하고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되게 이뻐지거든요. 건축을 공부한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이게 안 맞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이런 각 잡아주고 선 맞춰주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씨체인데요. 글씨체가 중요한 걸 잘 모르고 정말 이런 글씨체를 어디서 다운받아 왔는지 이상한 글씨체를 쓰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에 건축 포트폴리오 글씨체 이런 거 치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이쁜 글씨체들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대중적이라는 거는 일단 읽는 사람들이 이미 이 글씨체랑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에도 더 편안하고, 그냥 글씨를 봤을 때 그 내용이 읽기 편하고 빠르게 이해가 되고 보기에 편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고르셔야 합니다. 그냥 그런 글씨 추천되는 글씨체 중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들고 가장 이뻐 보이고 그냥 그런 글씨체들이면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되게 미니멀해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그냥 그런 글씨체를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색 조합인데요. 제가 건축대 2학년 때 포트폴리오를 처음 만들었는데 색 조합이라는 거에 아예 그냥 개념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부터 했던 게 구글에 색 조합이라든지 핀터레스트에 가셔서 컬러 팔레트 이런 거 찾아보시면 색 조합 되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 눈에 제 스타일에 맞는, 사실 포트폴리오 색 조합을 얘기를 할 때 제 포트폴리오는 안타깝지만 진짜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이 다른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하나를 할 때는 그 색을 잘 맞춰요 제가. 근데 이게 학기 중에 한 거고 업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들마다 갖고 있는 이 색감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인 거죠. 색깔들이 다 따로 놀고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따로 노는 프로젝트를 억지로 모아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만의 색깔을 정해서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고칠 필요도 없고 시간도 훨씬 단축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딱 하나의 책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편안하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컨텐츠 순서인데요.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만 해도 되게 아니란 생각을 엄청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승전결이라 그러죠. 제가 의도했던 거는 맨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약한 프로젝트를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가서 진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넣어서 끝마무리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제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디다가 이 포트폴리오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명이 될지도 있고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일 좋은 거 어찌됐든 제일 좋은 프로젝트를 넣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의 이목을 딱 끌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4가지의 프로젝트밖에 없지만 다 다른 스케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다 다른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거를 엄청 추천드려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같은 스케일만 보여주면 지루해요. 그냥 노잼. 이게 포트폴리오가 노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읽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다양성을 줘서 이 사람이 계속 이 포트폴리오에 흥미를 갖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보면 이 포트폴리오에 모든 걸 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넣어서 이게 다 보여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밤새면서 작업한 거니까 얼마나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스프레드에 너무 많은 드로잉이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너무 없어져요. 그냥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드로잉이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어나 문장 이런 거를 배제해서 모형이나 도면 이런 걸로만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머니샷이라는 건데 머니샷이 정말 중요해요. 머니샷은 약간 훅 같은 존재거든요. 머니샷을 하나씩 탁탁 넣어줘서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의 집중, 포커스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머니샷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5가지만 잘 지켜줘도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틀은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포트폴리오는 만들면 만들수록 더 뭘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이미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보면 진짜 끔찍 그 자체일 때도 많은데 그러면서 더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만들고 있으신 분들 전부 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 만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